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일주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활약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아주 극심한 롤러코스터,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지만 수익은 괜찮았던 한 주였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가까운 어제, 금요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금요일 네네. 미국의 리테일 세일, 소매 매출이 예상치인 12% 마이너스보다 훨씬 큰 14.2% 하락이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소매 매출이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빠졌다가 이후에 미시간 주립대학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월보다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지표가 발표되자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소매 매출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빠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월보다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시가 금요일에 반등한 것이 컨슈머 센티먼트 덕분이었다고 딱 집을 수는 없고요. 예. 일단 그 전날 목요일로 가면은 파월 의장이 이제 수요일 날 진짜 솔직하게 미국 경제 현실을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겁먹고 이제 목요일 날 엄청 빠졌었죠. 엄청 빠졌는데 시장은 SPX 기준 하면은 2760, 거기에서 시장은 더 이상 내려가기를 거부했어요. 예. 다우존스로 말하면 23,000 밑으로 빠졌다가 바로 반등해버렸죠. 시장의 이제 센티먼트 자체는 뭐냐면은, 다우존스 23,000 밑으로는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이제 큰 리버설이 일어난 거죠. 엄청난 반등. 거기 일어나갖고 이제 시장 바닥을 일단은 확인한 상태에서 그 전날에 턴어라운드 했던 그 기세, 그것이 목요일 날에도 작용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비록 아침에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왔어도 그거를 컨슈머 센티먼트가 향상됐다. 그것을 덕분에 이제 시장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시장 근본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강한 이렇게 바잉 세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그만큼 매수 세력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매수 세력은 파월 의장이, 야, 정말 심각하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가 시작하자마자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매수대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은 그냥 증시도 지금 안정돼 있고 또 증시 그 수준도 상당히 지금 많은 이제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을 갖고 속에 있던 말을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만약 증시가 예전처럼 바닥에 끼고 있고 경제가 위태위태하면은 파월 의장도 자기 발언에 조비료를 많이 쳤을 텐데 이번에는 경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죠. 얘기하고 또 시장에서 기대했던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도 거부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 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 데이터 좀 후행성이긴 하지만은 지금 많은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오늘 현재 리오프닝을 한 스테이트가 45개 이른다고 그래요. 리오프닝을 이제 절차에 들어간 스테이트가
45개. 그래서 현재는 그 리오프닝한 그 이후의 그 결과가 지금 기대되잖아요. 만일에 리오프닝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9 내가 확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미국 경제는 뭐 완전하진 않지만은 경제 회복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기대감이 후행성 경제 지표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지금 경제 지표 이렇게 19 이렇게 상당히 복잡해갖고 이 경제가 진짜 회복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확신이 안 서는데 이런 많은 경제 지표, 헷갈리는 지표 중에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원유 가격을 보거든요. 예. 원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한 1, 2주 동안 계속 상승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단계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경제 지표는 원유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이 원유 시장의 이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또 지난달 이맘때 같은 경우는 그 선물 갈아타는 그 기간이 겹쳐갖고 에너지 주식이 내려가면서 증시를 끌어내린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주식이 받쳐줬어요. 예. 증시가 더 이상 못 내려가게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밑에서 언더라인 이 파워가 상당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요일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죠. 추가적으로 3조 달러 부양책을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가 됐습니까, 혹시? 이게? 금요일 날 민주당에서 투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3조 달러 추경안에 대해서 공화당과 백악관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CNBC 금요일 밤에는 나온 뉴스를 보면 백악관은 동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3조 달러 추가 경기부양책의 통과 가능성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추이 같은 거 예전에는 500빌리언 달러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그냥 쉬운 말이 1트릴리언 달러예요. 그래서 3트릴리언 달러.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상당히 둔해져 갖고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도 안 오고 좀 무덤덤한 상태인데 의회 차원이든지 하여튼 연준이든지 계속 돈을 푸는 상황에서는 또 지금 리오프닝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증시가 그런 데 대한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갖는데 다만 이제 공화당하고 백악관은 이 민주당이 발의한 3조 달러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주지사가 잡고 있는 스테이트에게 더 많은 돈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11월 달 대선이나 또 11월 달 상원 일부도 선거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자기가 정치 이득을 노리는 거고 민주당은 오히려 또 반대로 좀 같이 동등하게 나눠줌으로 해갖고 민주당이 주지사로는 스테이트도 혜택을 차별 없이 받게끔 하여튼 이런 지금 정치적인 삽바 싸움이라고 보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중국의 이제 양회가 있죠. 21일, 22일 거기에 3조 달러 추가 부양책의 이런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도 지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올 그런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예.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보따리 또 풀려고 그러니까 시장은 반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뭐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수도 있다. 그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는 또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200포인트, 300포인트 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이 월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서 보면은 지금 이 19 사태로 해갖고 미국도 지금 죽을 판이잖아요. 이 정도에서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 그대로 실행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 저도 이거 뭐 지금 19 사태로 미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 얘기까지 했냐면요. 중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건 완전히 뭐 경제적인 그 영어로 이제 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도 끊을 수 있다. 이것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저도 그렇고 월가에서도 그렇고 이 일반 투심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뭐 같이 다 죽자는 거거든요. 이 정도 나가면은. 예. 그래서 설마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빨 그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하고 일단 그 화웨이 그 반도체 그 수출 금지령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그 금요일 날 장에서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확실히 이제 타격을 받는가 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뭐 저기 미중 무역 그 페이스 1 그것도 없는 걸로 하자 뭐 중국 상품에 대해서 뭐 관세도 인상하겠다 또 미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 회사만 골라갖고 기업 법인세 팍 올려버리겠다. 뭐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좀 가능성은 있는 것은 좀 어제 뉴스 보니까 타이완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 예. TSMC. 상당히 큰 회사죠. 예. 예. 그 회사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 설립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자체가 중국에게 소비재라든가 또 전자제품, 부속품 같은 거는 중국에게 엄청 의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 현실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이라든가 미국에 또 수출하고 있는 제3기업, 국기업들에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차려라 하는 그런 우회적인 압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반도체 주식들은 2% 넘게 하락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보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애플 주식도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회복되긴 했는데 이제 애플 같은 거는 이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리고 이 반도체는 뭐 화웨이를 수출 금지령하면은 당장에 그 화웨이 수출 금지령은 이미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증시가 상승하는데 연준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연준은 이제 한번 털고 나갔어요. 그죠? 지나간 네. 일이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입은 예측 불가.
그러니까 네, 결국 그렇죠. 트위터만 열심히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장의 반응을 결론을 내면 말도 안 될 것 같은, 즉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이야기는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단일 기업의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은 좀 신빙성이 있으니 그건 좀 감안할 만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네.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대선과 상원들의 일부 또 11월 같은 날에 이제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그 상원 의원 이번 선거하는 스테이트 중에서 아주 그 박빙의 그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그 스테이트에 민주당 상원 후보 쪽으로 미국의 부자들이 정치 자금을 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상원 의석 분포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2석을 빼앗아 오면은 동률이 돼버리고 3석을 빼앗아 오면은 민주당으로 상원이 넘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이번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 먹을 수 있다.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증시가 목요일 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뭐 표면적으로는 뭐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한 일부가 이미 11월 선거 결과를 반영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일부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상원, 하원 다 잡고 대통령까지 잡는다. 넘어간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법인세 예. 엄청 내렸잖아요. 네. 이것을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다. 다는 되돌리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다. 그것이 시장에 지금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런 분석 기사를 봤습니다. 주가의 악재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증시가 상승하는데 상당히 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기업 순이익에 상당히 마이너스 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흔들려왔던 미국의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차라리 법인세보다 트럼프가 없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측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은 더 안정되고 아마 좀 더 환영하지 않을까. 뭐 기업 법인세는 기업 그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투명한 경제 시스템 이런 건 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 바람이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법인세 인상하게 되면은 또 거기다가 또 그 다드 프랭클린 법이라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그 규제 완화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민주당에서는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빈부 격차를 더 벌리는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까지도 민주당에서 좀 수정한다고 그러면은 증시는 하락으로 이제 반영해 나갈 수 있죠. 이제는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말씀드릴 수. 네. 예.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보면 그 미국의 GDP 예상치를 내는 이제 지역 연준 애틀랜타 패드죠. 애틀랜타 패드에서 2분기 GDP 예상치를 1분기보다 마이너스 42.8%를 예상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 그 정도 확실하게 밀려버리면 3분기에는 기저효과로 플러스 성장이 당연한 것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선생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뭐 그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연준 위원들마저도 각자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에 경제 회복이 V자로 될 거냐,
이제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V자 회복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경제는 V자 회복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식은 V자로 안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주식은 V자로 가는데 경제는 V자로 안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주식 증시하고 경제는 좀 시간 차이를 좀 많이 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조금 분리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 해서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내리고 10년, 30년 만기 장기 채권 금리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많이 풀어놓은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문제가 될 것이다 라면서 미리 금리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앞에서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조 단위 달러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가로 제안한 3조 달러 경기부양책은 꼭 3조 달러 추가로 채권 발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장기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 부채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상당히 경영 입장에서 압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이제 모기지 금리 상승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 그 의견도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채 단기 금리 하락, 장기 금리는 상승. 이 흐름은 파월 의장은 뭐 마이너스 금리 여기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지만은 그래도 이 시장 참여자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금리로 간다에 베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 2주 동안 이제 미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했는데 이 19 사태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펀딩을 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했는데 장기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예. 단기채보다도. 네. 그래서 장기채를 많이 발행함으로 해갖고 반대인 이제 금리는 조금 올라가고 이제 단기채 금리 하락은 마이너스 금리 기대치 이것이 좀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래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수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은행이라는 것은 예금은 단기 금리 기준으로 싸게 받고 대출은 장기 금리 기준으로 올려받고 있어서 은행의 수익이 올라가면 은행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다행히 목요일에 증시 상승을 할 때 은행주가 반등을 했어요. 결국 그것도 이런 추세를 인정하고 은행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걸까요? 그렇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주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임시적인 흐름이고, 예. 국채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은 연준이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금리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많이 원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파월 의장도 이거는 자기 툴박산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지만은 제가 볼 때도 이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고 그러면은 뱅크들의 수익은 더 악화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국채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은퇴 연금 상품들이 많아요. 예. 그걸 우리가 픽스드 인컴 이제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만일 연준이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이미 은퇴 연금 상품이 지금 각 회사들마다
그 수익률을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 그러면은 미국의 은퇴 연금자들 그분들 생활은 더 피폐해지고요.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정치인들도 아마 그걸 충분히 개선할 거고요. 유럽에 이제 현재 마이너스 금리로 해갖고 유럽의 그 은퇴연금 그 수령자들 이 사람들의 수익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미국은 뭐 그렇게까지 안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주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죠. 오늘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워런 버핏이 은행 주식들 골드만삭스의 지분을 전부 다 팔아버렸고 JP 모건의 주식은 3% 지분을 정리했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워런 버핏은 지난번 항공주, 이번에는 은행주. 이거 미국 그 월가에서는 이런 그 워런 버핏의 현재의 매매 이런 뭐라고 하죠? 형태라고 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먼저 그 SPX, 그러니까 S&P 500 인덱스 차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뱅크 섹터 차트 있잖아요. 예.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SPX는 거의 V자처럼 올라갔는데 네. 이 은행, 이 뱅크 섹터 차트는 거의 옆으로 그냥 수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반등을 못하고.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0%로 내려가면서 은행의 그 수익이 악화되고 또 앞으로도 수익이 개선될 기미도 없고 그래서 그 워런 버핏이 지난번에 항공주를 전략 매도한 것처럼 은행 주식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상승 가망이 별로 없다. 그렇게 아마 보고 매도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도 은행주가 뭐 하루 이틀 잠시 템포러리 그냥 상승은 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은 유럽이나 일본 은행 주식들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우리 회원들 분들 입장에서 다른 거 다 올라가고 좀 비싸게 보이는데 뱅크 주식들은 상당히 싸잖아요. 네. 여기에 유혹을 안 느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상품을 종목을 살 때 장기 차트를 열어보고 장기적인 하락세에 있으면은 그것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안 내려간 거 이제 상승 못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간 것이 어느 날 그냥 바로 턴어라운드해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없거든요. 예. 참, 그렇다면, 이게 보면, 이제, 최근에 뉴스도 이제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그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주, 항공주, 뭐 여행 관련 이런 제조업 주식들이 거의 옆으로 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술주는 좀 더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첨단 과학 시대잖아요. 예. 지금 첨단 기술이 이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역들인 특히 그 빅테크 컴퍼니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앞으로 이제 그 기대감에 이제 충분히 이제 베팅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스닥 네. 100을 선도하고 있는 그 QQQ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네. 돌파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고, FD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걸 좀 더 좋게 네. 볼 필요도 있겠다 싶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조정이라도 한번 조정을 겪는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종목은 빅테크 컴퍼니들 주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 19 백신이 나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포우치 박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19 그 방역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파우치인가요? 포치인가요? 그 발음도 이상한데. 그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게 신빙성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전문가 말씀이 맞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신뢰 하여튼 갖기는 좀 힘듭니다. 저는 뭐 정치 성향을 떠나가고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는 아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신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짧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네. 자, 네. 이제 지난주에 보면 그러니까 S&P 500 인덱스가 2940에서 2800 이 박스권에서 지금 위아래 왔다 갔다 최근 한 달 동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아니면 박스권을 뭐 상향하든지 하향 이탈하든지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시장 전망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증시가 고점을 찍을 때 2,944, 예, 찍었고, 또, 밑으로는 2,760을 찍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딱 반이 2,85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에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라가기는 불안하고 내려가는 것은 조금 바잉 찬스 같고 지금 가장 편안한 지금 수치 딱 중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밑으로 30포인트, 위로 30포인트 그 정도에서 횡보장을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5개의 그 스테이트가 지금 리오프닝 해갖고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 19에 대한 뭐 더 이상 확산이 없고 순조롭게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방향을 틀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뭐 조금 먼 이야기지만은 2,944까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지금 중간 지점에서 약간 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떨어질 거, 그러니까 미국 지수 기준으로 화요일, 수요일 이틀만 보면 뭐 정신없이 빠질 것 같았는데, 목요일, 금요일만 보면 또다시 완전 멘탈, 이 심리적인 분위기가 확 돌아섰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보면은 아침에 쫙 빠졌다가 오후에 반등되고 이게 이틀 연속 됐거든요. 예. 그래서 또 뭐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다음 주에도 또 뭐 증시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대한 지금 감정이 자꾸 이렇게 지금 그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또 좀 겁나는 발언을 해갖고 증시를 다시 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은 내려오면은 이제 바인 찬스로 보고요. 그 다음에 2,850 정도 되면은 팔아치우는 이렇게 장투로 가기보다는 아침에 만일 확 내려가면은 그때 사갖고 2,850 정도에서 팔아치우는 단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서도 그렇고 중국서도 그렇고 이제 또 미국의 각 경제 지표도 이제 많이 급락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금값이 지금 요 몇 년 내 최고치를 돌파할 지금 지점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금광 여기에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광주들 XAU죠. 그게 목요일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좀 더 그 금 가격이 상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것만 보면. 네네. 이제 저희들 해온 그 고객에서는 이제 그 금광 GDX 네.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GDX가 37, 38, 요 정도에서 한번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일 GDX가 35 정도 내려오면은, 아주 좋은 바잉 찬스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옵션 선물도 있지만은 주식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GLD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GLD 앞에다가 U자 하나 붙이면은 UGLD. 요거는, 2배짜리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장기로 묻어둬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올해 1800달러는 훌쩍 넘어갈 것 같고, 월가에서는 최대 20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모든 여건이 지금 금값을 밀어 올리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금광은 주식이기 때문에 고평가되면 다시 조정받을 수 있는데, 금 자체는 그 뭐 고평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GLD라든지 UGLD 이런 심볼에다가 조금 중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면 조언 같은 거 부탁드릴게요. 뉴욕의 19 사태에서 그 와중에서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희생을 되고, 이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이게 거의 감염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가 아주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19 일단 걸렸다가 거기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 뭐라 그러죠? 관련 더 악화되는 증세로 뭐 뇌질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게 뭐 1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위협적인 존재고 뉴욕에서 뭐 100 몇 명이 발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한두 명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공포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른들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것은 조금 덜 공포스러운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확산돼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이 만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팬데믹으로 이렇게 번져나간다 그러면은 다시 락다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아주 밀착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뉴욕이 지금 이렇게 궤질이 많은 상태인데 다른 나라도 번질 것인지 우리가 좀 관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유일한 방법 같아요. 그렇죠. 이 19 바이러스에도 생명체거든요. 자기들의 생명체가 보존되고 확산돼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꾸 변이를 시켜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이 19 이 종자들하고 조금 변이된 종자가 아닌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은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새로운 변종이 나타났다. 그러면 진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또 번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새 IBB나 XBI 등 그 바이오테크 이 ETF들이 다시 추가 상승하는 힘이 결국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추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이오테크 섹터 그 IBB 거기 보면은 그 백신 개발 어떤 항체 어떤 여러 이런 19 사태 관련 이렇게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식들이 방방 뜨거든요. 예.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오늘 제가 봤는데
미국의 그 숏 세력들이 가장 많이 달라붙어 있는 섹터가 바이오텍이래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 생각에 상식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이것이 거품이다 생각해서 아마 숏 세력이 많이 붙지 않았을까. 아주 압도적으로 1등이더라고요. 바이오 섹터가. 아마 바이오테크의 밸류에이션 하면 아마 답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면서 이 바이오텍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물론 숏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반대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 한번 숏 세력들이 이기는 날이 오면은 한번 또 큰 조정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쉬운 게 없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사실 어떤 말씀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셔도 사실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반도체만은 다르죠. 반도체. 단순히 하웨이라는 회사와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현재 상황에서 교류가 엉망이 돼버리면 충격이 더 크죠. 그래서 되도록 아무 문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